안녕하세요. 더퍼블릭 자산운용입니다. 제가 시황 전망을 근 8개월 만에 만들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포트폴리오 교체 적기라. 아마 여러분들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류들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구성되어 있으실 거고 거기에서 수익을 이미 많이 보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식들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수대를 좀 유지하면서 돈을 조금씩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2021년에도 2020년만큼의 수익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그래서 2년 연속 좋은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황 전망에 매우 약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황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매크로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구나, 이거 너무 싼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몸에 느껴지고 눈에 보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증권사에 와서 시황 세미나 하겠습니다, 뭔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을 거예요. 어차피 자주 온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PB님들은 실제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2018년 10월 29일 한 달 동안 코스피 빠졌던 미중 무역 분쟁 시대입니다. 공포에서 벗어나 정중동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을 때가 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PB분들께만 드린 레터에서 미중 무역 분쟁 조정 끝, 지금은 매수할 시기라고 하고 주가 다음 날부터 또 오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때도 여기 왔을 텐데 2019년 8월 경기 저점 신호 발견했다. 강세장 초기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PT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거의 1년간 오르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3월 13일 최적의 매수 시점, 수개월 내 안정 찾을 거예요. 아마 매크로 지표와 기업 실적들은 후행하겠지만 주가는 먼저 오를 것이라고 레터를 통해 말씀드렸고, PT 때는 코로나도 바꾸지 못할 것에 주목하자, 더블 DB 오더라도 바텀업 주식을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예측하지만 그것이 상당한 변곡점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로 떠들고 레터를 보내는 것도 사실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장표 여러분들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고, 이메일 찾아보시면 제가 그거를 그대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4월에 국내 상품은 25% 정도 벌겠습니다. 해외 상품은 35% 정도 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말 기준 9개월 동안 봤을 때 국내 상품 29%, 해외 상품 48% 벌었습니다. 저희가 번다고 했던 만큼 벌었고 국내 해외의 갭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하나,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이 주식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딱 9개 넣었습니다. 9개 넣고 뭐라고 했냐면 세 분으로 나누어서 카니발, 디즈니, 보잉과 같은 코로나 피해주를 사시는 게 돈 제일 쉽게 버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투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말까지 80%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로 길리어드 줌과 같은 당장 코로나 때문에 뭔가 새로 생겨난 업종, 이런 것들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주식들도 올랐지만 평균 수익률이 코로나 피해주의 절반밖에 못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피해주를 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겁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언택트 대표주를 사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웨이페이어 이런 거 사십시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카카오, 네이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수익률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종목도 빼거나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고 여러분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셔도 좋다라는 증거로 이 사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계약해주신 고객님들 그리고 PB님들 중에 저희를 짧게 보신 분들 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레터로도 아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해주신 고객님들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가장 최근에 계약한 고객의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고객분들은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저희가 국내도 작년에 코스피보다 초과했고 코로나 시대에 플러스 수익률이었고 해외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에 국내를 계약하신 분들은 단 3개월 만에 저희한테 재미없다.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왜 매매를 안 하냐? 내 돈을 왜 안 오르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전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온 시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과거에 뉴요커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에는 뉴욕 부유층인 9번가가 전 세계의 절반으로 벌어져 있고 나머지가 절반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일본, 태평양, 미국, 기타 뉴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뉴욕 9번가가 크게 그려져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뉴욕 9번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곡된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왜곡된 시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초기가 가장 지루하고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나고 다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저희는 지금부터는 코스피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초과하는 성과가 지속될 것으로 당분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PB분들께서도 저희를 어차피 오래 지켜보셨고 고객님들이 최근에 들어오셨을 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런 회사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3개월은 너무 짧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어김없이 타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매년 그렇듯이 보답할 겁니다. 너무 감정파리한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뭐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뿐만 아니라 매니저가 30대, 20대도 아주 어린 회사입니다. 그 어린 회사가 이때까지 수익률을 연봉리 20% 이상씩 해왔습니다. 10여 년. 아마 다른 어떤 회사도 같은 기간 동안 저희보다 잘하는 회사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거기서 머무르고 고인물이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는 어린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두 가지 들고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수익률 좋다가 16년에 좀 안 좋았을 때 평가 손실로 끝나고 나중에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고객분들은 중간에 해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것은 고객의 인내심은 6개월 이하구나. 우리보다 훨씬 짧구나. 우리는 3년 기다릴 수 있는데. 근데 고객 다 나가고 나서 기다리면 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말도 들을 수도 없고 이미 저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단기 주식이라는 걸 30%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연도별로 코스피보다 못했던 적이 한 해도 없습니다. 그 다음 2018년 10월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코스피가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떨어지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희는 코스피보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주식 편입했고 좀 발전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실이 나도 마이너스 손실이 나니까 코스피보다 잘했네 못했네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면서 코스피도 초과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 방법을 어떻게 넘어왔느냐? 매크로 지표가 좀 이상할 때는 현금 비중을 탄력적으로 가져가자. 돈을 일단 무조건 안 잃어야 된다. 작년 4분기에 저희한테 코스피보다 재미없다, 느리다, 왜 못 따라가냐 하고 클레임을 주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사업 10년 하는 동안 그 클레임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손실 봤을 때 클레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실 볼 수 없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이후로 저희는 실제로 연간 단위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멈추면 여전히 고인물 되는 겁니다. 작년 4분기에 고객님들의 그런 클레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더 먼저 알았습니다. 주가 좋을 때 현금 비중 하나도 없이 주식을 꽉꽉 채워놔야 고객들한테 증액을 요구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마이너스 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말 캐리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관리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CIO가 편입 종목의 편입 비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CIO가 권한은 있지만 오히려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도 많은데 편입 비중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제는 매니저들이 정말 공동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홀 시스템을 도입해서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CIO의 권한을 좀 줄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님들한테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률을 더 초과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냈고 이거는 2021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아마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2021년 앞으로 한 6개월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큰 테마는 하나입니다. 백신 효과를 기대한다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을 전제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을 선호합니다. 중국의 사례를 먼저 보면 코로나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지금 안정화가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3월에 이미 코로나를 종식시켰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상해 지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예 안정화됐으면 주가가 더 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횡보하고 초과 수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실제로 필수 소비를 사는 데도 쓰였지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 투자를 한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코로나가 좀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최초가 중국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500명, 1000명 하면서 3차 확산세다, 무섭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기타 국가랑 비교해보면 이 꺾은 선 그래프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100만 명당 확진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확진자가 거의 10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자리, 두 자리 수대밖에 안 돼요.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죠? 이들이 확산될 때 코스피가 엄청나게 초과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90월. 그때 언제입니까? 90월. 중국 시장 종식되고 이 돈이 이제 다 안전자산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괜찮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였던 거죠? 방역 잘하는 곳. 근데 아예 락다운을 한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경제활동 자체가 안 돼요. 방역은 했지. 근데 우리는 방역을 하면서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옮겨오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동학개미분들의 희생도 있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유동성이 K 방역을 따라서 온 것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 자금 3천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마 미국, 유럽으로 조금만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서 그들이 종식시킬 때까지 그쪽 장을 좋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중국보다는 미국, 유럽이 지역적으로 훨씬 유리한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지금 NH에서 국내 상품 팔고 있죠. 국내가 안 좋다는 거냐? 저는 코스피 횡보 그리고 중소형주 개별주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있는데요. 이것이 코스피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대형주가 훨씬 더 잘했을 때 위로 올라가 있고요. 중소형주가 잘할 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래프.
그런데 이 코스피의 대형주 초과 수익률이 20%를 넘었던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있고요. 30%를 넘었던 적은 한 번,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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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당연히. 지금 대형주에만 돈이 몰려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오를 때는 그게 더 편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대형주가 안정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합당화시켜 갈 때 그렇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오르는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 주식 중소형주 부문에서는 아마 저희보다 잘하는데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계속해서 상당한 초과 성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 산다고 했을 때, 중소형주 산다고 했을 때 섹터는 어디가 좋을까? 결론적으로 저는 경기 회복에 베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들이 올라 있는 것들을 보면 특정 섹터에 국한돼 있어요. 그게 신규 산업을 성장시키는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그 외에는 경기가 안 좋은데 요것만은 쓰는 것. 그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 뭐 집콕주들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모바일 게임에 쓰던 돈을 밖에 나가서 자동차 사는 데 써야 되고요. 집 인테리어 하는 데 써야 되고요. 놀이공원 가는 데 써야 됩니다. 캠핑 가는 데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분야에 돈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경기 민감주랑 경기 소비재,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어디다 쓰는지 투자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을 조금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약간 노란빛 띄는 녹색이 미국 연준의 총자산입니다. 4조 달러에서 갑자기 7조 달러로 올라가죠. 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2배의 양적 완화랑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뭐죠? 조금 짙은 녹색입니다. 미국 대표 집콕주들의 PSR은 3배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죠? 7배로 올라갑니다. 그 양적 완화로 풀어준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섹터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가 회수되기 시작하면 그런 들어가 있는 돈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집콕주들의 PSR이 2020년 컨센서스에 따르면 5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액이 한 50% 정도는 증가해요.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코로나 이전의 PSR이던 2~3배보다는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죠? 그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주가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을 단적인 예로 들면 호주에 상장되는 레드버블이라는 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언택트 또는 집콕 또는 뭐 2차전지 이런 많이 수익이 난 주식들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주가 오른 것이 펀더멘탈 갭이 어느 정도 또는 이게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서 오른 게 어느 정도일까 그걸 좀 덜어내고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회사는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예술품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근데 예술품이 실제로 집콕하면서 우리 집에 좀 이런 것 좀 났으면 좋겠어. 이런 수요가 있으면서 실적이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전체 매출액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주가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회사 매출 증가 중에 절반 정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품들. 예를 들면 마스크인데 여기다 이쁜 그림을 그려서 파는 마스크를 여기서 팔았는데 대박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코로나 끝나면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알고 보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2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6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5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급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중국보다는 현재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 유럽이 지역적으로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BBIG 뭐 이런 주식보다는 그 외에 있는 주식들, 경기에 좀 민감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주목해보자. 세 번째는 초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어떤 섹터보다는 개별주에 주목해보면 여전히 풀려있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수는 정체되면서 오르지 못했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것이고, 그때 가장 적합한 상품,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국내 상품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